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국어교실의 조성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높임 표현에 관련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높임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주체 높임, 그 다음 두 번째 객체 높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이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주체란 바로 주인공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행위를 하는 주인공, 바로 이런 주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입니다. 자,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서너마러미 시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근데 서너마러미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가다라는 말에다가 시라는 말을 붙이면 가시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시를 붙였다 뺐다 해도요, 말이 되죠. 가다, 가시다. 이렇게 서너마로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격조사 깨서를 붙입니다. 또 전미사 님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붙이는데 이때 이 특수어휘는 보세요. 계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돌아가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읽다 보면요, 좀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 시라는 말이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위에도 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시가 있으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위에 있는 시는 서너말 어미로서 빼도 말이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밑에 있는 특수어휘의 시는요, 대체로 빼면은 말이 안 돼요. 자, 볼까요? 계시다, 시자 빼보세요. 게다, 말 안 되죠? 주무다, 말 안 되죠? 드다, 말 안 됩니다. 자, 근데 왜 대체로라는 말을 했냐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편찮다, 이때는 시만 빼는 게 아니라 의시를 같이 빼는 겁니다. 편찮다, 말 되죠? 자, 그 다음 시자 빼면 잡수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다 할 때 돌아가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대체로 시를 빼면 말이 안 됨,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자, 됐을까? 자, 그래서 자, 이 특수어휘는 그 자체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봅시다. 자, 꽃에 물을 준 사람이 누구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높여야죠? 가가 아니라 깨서, 그리고 주고가 아니라 주시, 그리고 갔습니다가 아니라 가시엇, 여기 시자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 다음 선생님이 오십니다. 온 주인공이 선생님이니까 깨서, 또 왔다가 아니라 시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 또 높여서 깨서 좋아하는이 아니라 하시, 그 다음 할아버지 또 깨서 주무시, 이런 식으로 깨서와 시를 사용해서 높이는 걸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넘겨볼게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요, 말하는 이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 우스워요. 예를 볼까요? 내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겠다. 이상하죠? 자, 그 다음 2번은 좀 중요합니다. 별표 국어노트. 자, 압존법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자, 압존법이란 존경을 하고 싶지만 압력을 사용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높이고 싶은데요, 압력으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자, 화자보다 주체가 높으면 당연히 주체를 높여야죠. 이게 주체 높임 아니에요? 근데 이 주체보다 청자가 더 높은 경우에는요, 청자 앞에서 주체를 낮춰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압존법이에요. 다시 한번. 화자보다 높은 주체를 높여야 되지만 청자가 주체가 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청자 앞에서 주체를 낮추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아버지, 나보다 당연히 높죠? 그러면 깨서라는 말을 붙여야겠죠? 그리고 돌아오시라는 말을 붙여야겠죠? 근데 청자가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미안하지만 깔아뭉개세요. 그래서 깨서가 아니라 가, 그리고 시를 빼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의 직급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부장이 높아요? 과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아요. 자, 그 다음 과장이 높아요? 대리가 높아요? 당연히 과장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다, 얘들아. 됐지? 선생님이 조시니까 조대리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한다. 부장님, 이 과장, 님 붙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님자 빼세요. 자, 퇴근하시였습니다. 돼요? 안 돼요? 시자 빼세요. 퇴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압존법에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문법적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부장님이, 어이, 조대리, 자네는 예절도 몰라? 아니, 이 과장이 너네 친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상황을 봐서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한테는 압존법을 지키면 오히려 안 되겠죠. 다 높이세요. 네, 부장님도 높이고 이 과장님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문법적으로는 압존법은 바로 청자 앞에서 주체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됐나?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주체 높임이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 주체 높임, 또 하나는 간접적 주체 높임. 직접적이란 사람을 높일 때 씁니다. 그리고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요. 특수어휘란 시자를 빼도 말이 안 되죠? 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간접은요, 바로 소유물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시다를 사용해요. 그럼 이때 이 시는요, 의하고 같이 움직여서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간접적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볼까요? 자, 말씀. 사람이 아니죠?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있으시. 그 다음 질문. 역시 사람이 아니죠? 소유물이죠? 있으신. 그 옆에 분, 이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시. 그 다음 손가락, 역시 사람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프시. 선어말 어미를 붙인 거예요. 왜? 빼도 말이 되죠? 아프다, 이런 식으로. 자, 기억하자. 역시 별표 국어노트. 자, 상대방의 아드님, 따님을요, 높일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하고 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왠지 직접적에 해당돼서 계시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있으시다를 사용해야만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 농경사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은요, 바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수단, 도구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아들하고 딸을 소유물 취급해서 있으시다로 여기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겨볼까요? 자, 이제 객체 높임 들어가 봅시다. 객체란 바로 행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합시다. 이 주었다가 행위죠? 그럼 대상이 뭐예요? 누구에게에 해당되는 게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수어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특수어휘는요, 6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국어노트입니다.
자, 객체 높임법의 특수어휘 6개입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밑에서 볼게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객체 높임법의 특수어휘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목적어는 을이나 를자로 끝나고요. 부사어는 애나 에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볼까요? 자, 누구를 데리다. 데리다 높여보세요. 누구를 모시다. 자, 누구를 만나다. 만나다 높여보세요. 누구를 뵈다. 아니면 뵙다. 그 다음 누구에게 주다. 주다 높여보세요. 누구에게 드리다. 누구에게 물어보다 높여보세요. 누구에게 여쭈다. 아니면 여쭙다죠. 자, 그래서 총 6개입니다. 칠판 다시 보세요. 모시다. 뵈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여쭙다. 외워놓으십니다. 또, 자, 조사에게 대신에 바로 깨를 사용하면 객체 높임이 됩니다. 예를 좀 봅시다. 나는 은영이에게 책을 주었어요. 자, 은영이가 내 친구인가 보죠? 높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드렸대요. 대상이 누구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높여야 되니까 깨, 그리고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 이렇게 높인 겁니다. 넘길게요. 자, 이제 상대 높임법 들어가자. 이때 이 상대란 듣는 이, 즉 청자입니다. 자, 근데 이 청자가 나보다 항상 높은 사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 후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바로 높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낮추는 방법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높임법 3개 중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해요. 자, 근데 실제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에서는요, 이 낮춤말까지 높임법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높임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낮춤말은 높임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역시 높이는 말만 높임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높입니다. 아까 종결이란 바로 문장 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끝을 가지고 상대 높임을 합니다. 자, 우선 크게 2가지입니다.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어요. 자, 격식이라는 건 예의죠. 그래서 예의를 차리게 되면요,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비격식은요, 심리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날 친척들이 이제 놀러 오죠. 그 중에서 친한 친척, 뭐 이모라고 합시다. 친하면 어때요? 반말하죠. 나이가 많더라도 이게 바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죠. 비격식입니다. 자, 이제 상대 높임법에 이 표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을 위한 공부에서는요, 이 표를 좀 암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 국어 노트는 하지 마세요. 수능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기준 들어갑시다. 맨 왼쪽에 격식체가 있고요. 격식체는 딱딱합니다. 그 다음 비격식체는 바로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바로 격식체가 4개가 있고요. 비격식체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종결어미를 보래매요. 자, 그래서 끝나 보실 거예요. 자, 끝나는 말이 십시오로 끝나거나 씁니다로 끝납니다. 이런 것을 하십시오체라고 해요. 됐어?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십시오 보이죠? 그 다음에 비읍니다, 비읍니까? 이런 말로 끝나죠? 이게 바로 하십시오체예요. 그 다음 오자로 끝나면 하오체입니다. 보세요. 여기 오 다 오자로 끝나죠? 그 다음 개자로 끝나면 하개체예요. 그래서 역시 네, 세 모두 애개통이죠. 모음 애개통이죠. 자, 세. 그 다음 헤라체는요, 반말인데 이때 이 반말은
딱딱한 반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한다, 공부하냐, 공부하니, 공부해라, 공부하자. 다 딱딱한 반말이에요. 자, 이제 밑에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요자로 끝나면 해요체입니다. 자, 그래서 다 요자로 끝나죠. 자, 그 다음 해체이는 반말인데 위의 반말과 뭐가 달라? 위의 반말은 딱딱한 반말이었지. 밑에 반말은 부드러운 반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문장만 딱 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바로 어조를 느끼셔야 돼요. 봅시다. 자, 공부하냐? 이거는 반말 중에서도 딱딱해. 자, 그 다음에 공부해? 이건 어때요? 부드러운 반말이에요. 이건 해체예요. 됐나?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종결 어미를 기준으로 크게 6개가 나눠지고 바로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해라체까지는 격식체. 그 다음 해요체, 해체는 비격식체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기 보세요. 자, 격식체 중에서 하십시오체는 가장 높인 아주 높임이고요. 그 다음 하우체는 예사 높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자, 그 다음 하계체는 이제 낮추는 예사 낮춤이고요. 해라체는 제일 많이 낮춘 아주 낮춤이 돼요. 그 다음 우리 비격식체는 두루라는 말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해요체는 두루 높임, 그 다음 해체는 두루 낮춤,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넘겨볼까? 자, 이제 높임말과 낮춤말 들어가 볼게. 우선 직접 높임은 사람일 경우, 간접 높임일 경우에는 사물일 경우. 자, 그래서 사람이 계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다 높임말이죠. 그 다음 사물, 진지, 말씀, 성함, 약주. 약주는 수를 낮출 때 쓰는 말이에요. 수를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역시 직접 높임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나를 낮추면 저, 우리를 낮추면 저희, 그리고 간접 낮춤, 역시 말을 낮추면 말씀. 자, 원고, 우리가 글을 쓰죠. 원고를 쓴다 하죠. 자기가 쓴 원고를 졸고라고 합니다. 자, 낮춤말은요. 자, 내가 친구랑 같이 서 있다가 무릎을 이렇게 굽혀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가 낮아진 대신에 친구가 이렇게 높아진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낮춤말은요, 바로 주체나 청자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상대편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낮춤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얘는 높임말과 낮춤말에 다 해당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높임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내 입장이죠. 이거는 낮추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역시 낮춤말이 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높임법 총정리입니다. 기억하자, 별표, 국어노트. 자, 우선 높임은 크게 주체, 객체, 상대 세 가지가 있는데, 주체는 조사, 깨서를 붙이거나 선어말 어미, 즉 생략 가능한 시자를 붙이거나 특수어의를 붙이거나 하면 되죠. 참고로 특수어의는 시를 생략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객체란 행위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 깨를 붙이거나 특수어의 6개 기억하세요. 들이다, 여쭈다, 여쭙다, 모시다, 배다, 뵙다 6개를 반드시 기억. 그 다음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높이는데, 자, 격식체는 4개가 있죠.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해라체, 반말. 그 다음 비격식체 2개가 있죠. 해요체, 해체. 이렇게 총 합쳐서 6가지가 상대 높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임 표현에 관련된 강의를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